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크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0번째 시간, 오늘도 여러 인천의 소식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10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민선 7기 인천시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10번째 시간, 오늘은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광호 사무처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가 오는 2025년 사용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대책으로 거론되는 대체 매립지 조성,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소각장 증설 등 다양한 이야기들로 인천이 뜨겁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준 기자님 체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인천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추진입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요. 지난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지만 2015년 6월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사자 합의를 통해 사용 기한을 연장하면서 당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인천시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고려해 오는 2025년에는 반드시 재연장 없이 수도권 매립지의 문을 닫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 2월 19일 수도권 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64개 기초단체에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단에 매립 종료팀과 매립지 조성팀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제안하고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저희 팩트 체크에서도 지난 3월에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한 쟁점들을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확실히 그때보다도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같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입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난 1월 인천시가 제도화한 기구로 정책 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 사안에 대한 공론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인데요. 다시 말해 인천시의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 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시의원과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자 등으로 이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1호 안건으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정했고요. 그 결과로 지난 7월 29일 인천시에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구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했던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서 팩트 체크리스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인천시에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된 정책 권고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님, 이 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권고안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 전환 관련 내용하고요.
자체 매립지 조성 정책에 대한 권고문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2020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종료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가 내놓으라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매립지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한 이후에 매립량을 줄여서 매립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전제된 시설이 소각시설인 겁니다. 현재 있는 인천시에 있는 소각시설로는 생매립을 소각제로 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있는 소각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부족한 지역에 대한 거는 새로 소각시설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권고하게 된 겁니다. 즉 소각시설을 이제 조금 더 많이 증설하고 생매립물이 나오는 쓰레기가 나오는 현지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권고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일단은 입지 후보에 대해서 입지 선정위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한 이후에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라라고 이제 권고하게 된 겁니다. 네, 매립지 주변에 사는 아마 주민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서 차로 쓰레기를 날라다가 직접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직매립을 제로하고 소각해서 아주 최소한의 재만 매립할 수 있는 곳을 대체 매립지 조성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일부 주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권, 경실련에서 반발이 조금 있어요. 이 권고에는 여론조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먼저 서구 주민단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공론화 추진위에서 추진했던 설문조사가 조작이다. 설문조사 내용과 답변을 연관시키는 이미지가 동원됐다. 공론화 추진위원회에 공무원들이 3분이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전부 다 청라 소각장 증설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이 주민단체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 권고안에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예,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인천시만 사용하는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가 있는데 이런 대체 매립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될 게 아까도 얘기 나온 것처럼 직매립을 금지했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 시설이 전제돼 있는데 청라 국제도시 총연합회 주민들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기존에 있는 청라 소각장 그리고 연수구에 있는 송도 소각장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뭐냐면 발생기 처리 원칙에 의해서 10개 군구가 전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기존의 소각시설을 그대로 현대화해서 이용하는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실제로 보면은 10개 군구의 주민들한테 공평하게 여론을 조사하다 보니까 공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심각하게 듣는 여론조사가 아니었다라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교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보면은 9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 회의 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가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공무원들, 정부는 관여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예를 들면서 김교훈 국회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는 뒤늦게 행정부시장 그리고 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3명의 공무원을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인천경실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각장에 대해서 이 소각장을 현대화해 가지고 써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소각장이 없는 동네에서는 기존 거를 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마나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비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소각장에 대해서 폐쇄 이전을 주장을 했던 청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는 분통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왜곡된 여론조사였다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와 소각장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견에 대해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또는 인천시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이은중 기자님? 예, 인천시는 그 논란이 일면서 그 관련 설명 자료 등을 배포를 하면서 조목조목 좀 해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그 특정 지역의 그 여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 비율을 골고루 맞춰서 그런 설문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의 그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인천평화복지연대나 인천녹색연합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 서구주민단체인 수도권 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에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의결 명단에서 이제 좀 빠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담당 분야의 심의 의결을 회피한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현재 또 설문지가 이제 특정 답안을 그런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현대화할지 폐쇄 후에 제3지역으로 이전을 할지 조사했을 뿐이라면서 관련 내용은 공론화위원회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됐던 사항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시는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 대표 등을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이번 공론화위원회 전체 권고 과정에서 주민들의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인천시가 해명을 하고는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에게 이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강호 사무처장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수기 토론을 거친 만큼 이것이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보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이 인천시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라기보다는 인천 시민들과 충분하게 더 수기 과정을 거치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봐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소각장 증설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어떻게든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과 충분히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자체 매립지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도 그 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수기가 없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공론화위원회는 어차피 이제 공론화위원회 제안된 거고 인천시가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과 수기 과정을 통해서 반영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을 인천시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기 과정을 갖추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 같습니다. 다음 이현주 기자님도 생각 있을 것 같은데 판단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권고안은 교수와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공론화위원회 시민 참여단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작성된 겁니다. 인천시가 진행 중인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신설 용역에도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인천시 입장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부분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겪어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자체 매립지뿐만 아니라 소각장 확대 그리고 증설 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 환경부 등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등 4자는 지난 2015년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는 대신에 대체 부지를 찾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 잔여 부지를 추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서울시 등은 대체 부지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립지를 둘러싼 인천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인천 외부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치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확보 문제에 대한 주민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에도 인천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2025년 종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전면 위배한 내부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그러한 권고문이었고 여론조사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자체 매립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대다수 분들이 당연히 서울 쓰레기는 서울이, 경기는 경기가, 인천은 인천이 처리해야 되니까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90%가 넘었어요. 그랬는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시설을 현대화해가지고 쓰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기 동네에는 소각장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충돌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은 10개 군구가 자기 동네 쓰레기는 자기네가 처리한다는 원칙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체 매립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소각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런 여론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 스스로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스스로 지키고 있느냐? 오히려 이 여론조사 설계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각장의 입지 지정과 관련된 설문조사예요. 그랬는데 3가지 설문 예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기존 광역시설을 현대화해서 부족한 것은 다른 광역에도 시설을 둬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똑같이 기존 광역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소각시설이 없는 군구에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발생지, 그러니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근거에서 10개 군구에 고르게 소각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세 번째 발생지 처리 원칙에 근거한 소각 시설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애초 12%였다가 6%까지 떨어지고, 그리고는 기존의 광역 시설을 현대화해서 쓰자라는 것에 뭐냐면 많은 다수가 표를 던집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애초에 설문 설계가 잘못됐고 그 토론을 진행했던 사회자나 아니면 그 분임 토의를 진행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니냐라고 주민들은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대해서 인천시가 정말 근거해가지고 접근했느냐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 설계와 관련해가지고는 이것은 입지, 그러니까는 소각장에 대한 혐오 시설의 장소성 문제인데 정말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느냐. 소각장이 없는 동네의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 동네에 오는 거 반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존 거 쓰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보면은 그 소각장을 그 광역 단위로 그 권고한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기초 단위로 그러면 이제 각 10개 군구에 하나씩 두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강호 사무처장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논쟁거리이긴 한데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 발생했으므로 자기 지역에 처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소각장을 각 군구에 지었을 때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운영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한 쟁점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토론 과정에서도 이런 쟁점 때문에 공론화에 참여했던 분들이 대부분 선택한 것이 각 군구에 두는 것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맞지만 이것이 실제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권역별로 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권고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도출이 된 거군요. 김성철 사무처장님, 그 서구에서 이런 그 반발들이 계속 나오는 아마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들이 아마 요구했던 것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서구 주민들의 가장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애초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이 됐던 것이 1989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 폭력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돼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2016년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안 부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2025년까지 연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시기로 따져보면 31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재산권, 건강권에 대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종료 방안을 인천시와 정부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주요한 요구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법에 의해서 기금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인천시라든지 서구가 이 예산을 전용해가지고 쓰고 있거나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의 협의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횡령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의 이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혐오 시설에 대해서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상수원 보호에 대한 법률도 있고 지금과 같은 이제 매립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지역 대비해서 주민지원 기금의 운영 형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인당 지원 규모가 2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그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1인당 계산을 해보면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30년간 피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리고 현재 이제 폐기물 관련된 이제 법률에 의하면 2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 피해 이제 지원 기금이 운영이 되는데 그 외의 분들도 불만이 큽니다. 뭐냐면은 악취 문제가 가장 주요한 민원인데 악취가 2km까지 가고 그 다음엔 안 가나요? 그래서 이제 청라에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쪽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촉법에 의한 2km 반경이라는 것들도 보면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뭐 영흥도 같은 경우는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기금으로 주민들에게 뭐 장학금이라든지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매립지 특별회계도 그 서구 주민들 특히 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게 많이 쓰여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주민들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마을에 태양광 해주고 그나마도 마을회관 하고 도로 포장한 것도 그날 구청에 가서 막 싸우고 난리를 쳐갖고 그래서 그나마 그거 해준 거죠. 없어요. 이렇게 문도 못 열어놓고 이렇게 죽었는데도 뭐 하다못해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부탁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대잖아요.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건강 피해와 환경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에 대한 보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 또한 차차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일단 무엇보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가 더욱 절실합니다. 인천시는 현재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계획하고 용역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중 기자님, 논란이 어떤 겁니까? 예,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매립지 조성과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생략해도 되는 규모로 자체 매립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권고안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 규모가, 매립지 규모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면적이 15만 제곱미터가 넘지 않으면 관련 규정상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지선정위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15만 제곱미터 규모를 넘게 돼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총 10여 명 정도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입지선정 대상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동반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돼 있는 그런 그 지역구 시의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위원회 구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런 입장이면서도 자체 매립지 규모를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게 되면 입지 선정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돼서 자체 매립지 조성에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체 매립지 조성에 인천시가 빠른 속도를 내는 걸 보면 그만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강호 사무처장님. 예, 지금 인천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해 있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 만큼 빨리 대체 매립지, 공동 대체 매립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공동 대체 매립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번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 환경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공동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임조차도 갖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이 유호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환경부 장관이 사자 협의해서 만들었던 결과물이 있던 것만큼 지금 이 공동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은 단체장들 간에 어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 정책적 결단을 하기에는 서울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자 합의가 법적인 어떤 강력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천시가 거부하더라도 환경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장을 했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천시가 계속 약속했던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라고 하는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결국은 행정부 간에 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이것에 대한 저항은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이렇게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을 너희들도 빨리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가짜 쓰레기를 각자 처리하자라는 입장일 것 같은데 환경부와 서울시가 지금 약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와 관련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준 기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수도권 사자 합의 내용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사자 합의서에는 애초 2016년 말이었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용 기한을 제3 매립장 109 사용 완료 시점까지 로 연장을 하면서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가 적극 함께 노력한다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한 공동 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용역 결과는 관련 지역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해서 밀봉 조치된 채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매립지 잔여 부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인천시의 모습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천시가 넘어야 할 산은 많고 건너야 할 강은 깊어 보입니다.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필수적인 그런 자체 매립지 선정과 소각장 확충 등은 벌써부터 주민 반발들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협조를 얻어야 할 서울시와 경기도의 상황도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까 김성원 처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원칙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폐기물의 경우에 발생지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칙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제2, 제3의 그런 수도권 매립지 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더해지고 무엇보다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우리가 잘 고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김송원 사무처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뭐 다 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근거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소위 사자가 이제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이제 수도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에 대해서 공모를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공모를 하려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방사성 폐기물, 아니 경기도가 아니라 경주죠. 경주에서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입지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3천억인가 5천억 규모의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박남춘 시장도 똑같은 제안을 한 겁니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걸고서 공모를 한다면 피해 주민한테 어느 정도는 뭐냐면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려 그러면은 정부를 대표해서 환경부가 공모 주체로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시는 바처럼 환경부는 계속 발뺌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이면 몇 년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떤 해법을 취해야 될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총 13명의 국회의원 중에 1명은 무소속, 1명은 통합당. 그러니까 11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11명의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면 환경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끌어내지 못할까? 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공모에 적극적으로 주체로 참여시키지를 못할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박남춘 시장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11명의 자당 국회의원을 설득을 해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근저에는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네들도 그만큼 혜택을 보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조성하는데 경기도와 서울도 참여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에는 시장에 뭐냐면 정치력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여당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어떤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호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매립지 조성의 방식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조성해서 그걸 추진하자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 선정 방식이 이제 조성 방식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자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식과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모두 다, 이것은 아까 김성원 처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모 방식으로 했을 때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전문가들이나 지역사회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경기도, 환경부, 서울시와 협상을 할 때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돼서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인천시 자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 지역의 정치권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입장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정이 공동의 의견을 갖고 환경부가 충분한, 중앙정부가 충분한 인천 공동 대체 매립지와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주체의 입장을 끌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시키게 하는 과정, 이런 것을 함께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세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2016년까지 사용할 줄 알았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없었고 그 사이 3-10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2025년을 종료 시점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시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김송원 사무처장님, 이광호 사무처장님, 이현준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다양한 인천의 현안을 전문가와 함께 진단하고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